네, 안녕하십니까, 모란투입니다. 오늘 저녁 지금 현재 장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10시 20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서 오늘은 조금 장을 일찍 봐볼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의 영상은 재미가 없다. 맞아요, 재미가 없죠. 원래 모든 게 다 그렇게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뭐 이걸 재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투자를 위해서 그냥 묵묵무답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 혼자 독백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정리가 돼서 좋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뭐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고 뭐 아니면 안 그래도 좋고요. 인생이라는 게 가끔 생각해 보면 결국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약간 혼조세예요. 혼조세인데 약간 그 눈에 띄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이 자금의 흐름, 즉 머니의 무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머니 무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급한 상승 이후에 여기 좀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뭐 채우러 무조건 돌아온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꼭 이렇게 갭이 생기면 채우러 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약간 미신 같은 부분이라서. 다만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반드시 반대의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에선 이탈한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도 이게 벌어질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만큼 상당히 급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잘 보이는 이 5일선이거든요. 요 회색선이. 이 회색선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현재 뭐 크게 시장에서 뭐 돈이 빠져나간다던가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보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스닥은 오히려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ETF를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뭐 큰 변동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일선 지키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에 대해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조정이다라고 되려면 이런 5일선이 꺾이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일선이나 50일선이 꺾이는 모습을 봐야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21선 올라가고 있고 50일선도 올라가고 100일선도 올라가고 있고 200일선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조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도 아니고 스캘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다 찾아서 먹는다, 이런 부분은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식의 투자를 예전에 해봤는데요.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브로드컴이 어제 좀 강한 상승을 했었죠. 이 강한 상승의 내면에는 그만큼 많이 내렸기 때문에라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 박스권에서 여러 번 매수를 했는데 더 많이 매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 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쉽사리 그 많은 금액을 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AI에 관련된 섹터의 힘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아마 실적 발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보면 자본 지출 전망을 상향하겠다, 쉽게 말하면 돈을 더 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주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간과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그리고 이제 과매도, 이격에 대해서 과매도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빠졌었기 때문에 급한 매도에 대해서 다시 모르겠습니다. 요 선을 다시 깨고 내려올지 아닐지
이 선이 지금 되게 중요해 보이죠. 누가 봐도 중요한데 이 선을 지지할지 아니면 다시 깨고 내려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매수가 22일인데 어제 매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프죠. 그리고 좀 진짜 뼈아픈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알아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이라고 하면 오픈 AI를 품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는 상당히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죠. AI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마케팅이 좀 약하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면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조정입니다. 553에서 350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조정된 거라서 오늘 장이 시작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좀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저점이죠. 전저점인 300 사실 뭐 전저점인 350불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좀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TSMC 조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조종이 움직임이고요. 구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제미나이라는 AI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플러스 알파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근데 구글이 이런 여러 가지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만약에 제미나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다가 광고를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미나이가 얘기해주면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약간의 광고가 담긴다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퀘스천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구글이 좋은 회사라는 건 명확하게 변함은 없고요. 아무튼 구글은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평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매수가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그 다음으로 오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글이. 애플은 CEO가 바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CEO가 바뀔 때는 저는 과감하게 매수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구간이 명관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놔둘 것 같고요. 아마존은 최근에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이 협조를 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가 될지, 시장에 뿌려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엔트로픽 정말 무서운 AI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마존을 살 거였으면 여기서 샀어야죠.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는 명확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200일선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하락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을 못 들죠. 벅시아 소웨이는 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 테크 왜 팔란티어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왜 여기 실적 발표도 좋고 다 좋은데 심지어 템퍼스 AI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협약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려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렇게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그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함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크게 내립니다. 팔란티어도 템퍼스도 크게 내리기 때문에 좀 쓰리네요. 어제 다 사졌는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200일선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잘 지지하고 차트의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이 일라일리라는 회사조차도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매도 이 지금 싸다라는 시그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조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디냐 이런 과매도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집을 하는데 이럴 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TQQQ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미국 장기 국채는 조금씩 살아나는 거를 보면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에너지 섹터는 좀 상황이 조금 반전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 뭐 여전히 날아가고 있고요. 도대체 속슬은 언제까지 날아가는 걸까요? 아우 이거 정말 마음이 참 쓰립니다. 예전에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조금씩 팔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수익이 났길래 와라락 팔아버리고 얼마 안 남아있는데 이렇게 또 가버리네요. 라브는 뭐 여전히 바닥에 있는 것 같고요. 올라갔지만 뭐 보고요. 저는 요걸 갖고 있는데 네. 로보트도 나름 좋은 움직임이지만 요때 샀어야 됩니다. 요때 사야 돼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때 뭐 물론 뭐 이럴 때도 있죠. 괜찮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바로 오클로인데 오클로 관련돼 가지고 기사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SMR이고요. 에너지 관련 주지만 그 관련 주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이 SMR에 점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좀 빠지고 있고 리게티 컴퓨팅 좀 더 빠지네요. 오늘은 코인이 좀 얻어맞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많이 맞고 있고 비트코인도 좀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팡팡 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빠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집니다. 근데 뭐 이걸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제 상승분의 중간 정도. 그래서 크게 뭐 볼 건 없다. 오늘은 미국 주식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장은 아니고 뭐 간만에 코인의 달러 베이스 코인에 대한 부분 잠깐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죠. 상승세가 명확하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 볼린저 밴드를 긁으면서 올라가면서 약간의 조정을 주면서 가는 부분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아니라 벌써 중간선까지 거의 다 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만 있으면 팔라고 한다라고 보이는 게 맞겠죠. 결국 이더리움이 조정이 더 크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린다고 하더라도 77,000, 8,000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00 갔다가 바로 2,300으로 와버리죠. 그만큼 힘이 없다. 그리고 이제 100일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는 100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장은 오늘은 지금 장초마딩이라는데 그렇게 막 크게 재미있을 만한 부분은 없다. 오히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조금 더 고조되면서 지금 유가 얼마죠? 유가가 94불 정도 나오네요. 94불.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라고 얘기하지만 휴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아직도 총 쏘고 뭐 배 탈취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국내장은 약간의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장에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닉스 좀 눌렸죠. 삼성전자는 더 많이 눌렸어요. 더 많이 갔다가 눌린 거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에서 벗어났네요. 그거 보면 좀 아쉽고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엄청나게 높았던 삼성전기였는데 이런 이격 떴어요. 저는 이런 이격이 뜨면 매도입니다. 매도. 삼성 SDI는 아직 뜨진 않았고요. 관심 있는 주식이, 사실 저는 메리트 주식이 되게 관심이 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근데 요걸 주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주식들은 항상 이러다 떨어져요. 근데 얘는 워낙 주주를 좋아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이렇게 만원대일 때도 있었잖아요. 텐베거예요, 텐버거. 지금 2026년이니까 3년 반 만에 텐베거가 된 건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라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인데요. 이거 이름은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저도 텔레비에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나스닥백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얘는 조금 더 아마 AI 관련된 걸 더 많이 담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산의 이동을 조금 시켜보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뺏어 가꾸기 좀 그래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늘 예측이 불허하다.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올랐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원전주, 에너지주죠. 정말 두산 중공업입니다. 옛날 말로는요. 잘 가고 있으니까 응원해 보시죠.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응원하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오늘 일찍 자기 위해서 먼저 시장에 대한 터치를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